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 있죠. 이 내용은 다음에 그 파트 할 때 다시 돌아서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남겨놓고 세 가지 용어는 그때 보기로 하고요. 밑에 10페이지 보십시오.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 있죠.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셔서 시험공부로서는 바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12페이지 제 그 4절에서 국가계획, 과학혁,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있죠. 이 파트는 꼭 읽어두셔야 돼요. 2번 큰 2번 보시면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계해서 가로 1번, 2번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읽어두십시오. 같이 볼까요? 과학혁,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되든가? 국가계획. 그래, 이 국가계획하고 과학혁, 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 뭐가 제일 높은 계획일까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 과학혁,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이렇게 그 상하 관계를 이해해 두시고, 과학혁,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중요하고 넘어가시고 2번 과학혁,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는데 과학혁,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뭐가 더 높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혁,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과학혁, 도시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만약 양자의 내용이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과학혁,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13페이지 보죠. 13페이지 보면 그 밑에 용도 지역 1번 용도 구분이 나올 거예요. 국토 용도 구분 찾았나요? 이건 같이 봅시다.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는 크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보존할 것하고 개발할 것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장이 이렇게 국토가 있는데, 국토는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를 말해요. 국토가 있다. 이 국토를 변형해 봅시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받는다. 보존할 것 하고 개발할 것. 그래서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개발해서 나가도 된다 라고 할 때 도시역을 지정해 주고요.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완충지대로 삼자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관리적이에요. 관리적. 그래, 전 국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네 가지. 이걸 국토의 사용도 구분 그래요. 몇 가지 지역으로 크게 나눴다고요?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뭐냐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거기 나와 있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좀 봐두셔야 돼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올수록 보존성이 세서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땅값이 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용이하니까 땅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 이걸 지정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가 시하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이 도시는 주로 어떠한 지역에다 지하느냐? 현재 그리고 장래까지 고려해서 지하는데요.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이다 이렇게 하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다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지역을 뭐라 한다? 도시지역 이렇게 하셔. 짝짓기를 해두셔. 도시적. 이 도시역은 바로
지정해주는 이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개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그리고 개발해서 바로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면 노블랑심이 되죠. 그때 그 장소 정비도 해야 되겠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관리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개발한 거 아니고 보존활동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개발할 때 주택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상가를 공장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땅은 다시 쓰임새를 쪼개주는 거예요. 이걸 가늘세 나눌 뿐의 세분화인데 이건 주택용으로 써라 주거지역, 이건 상업용으로 써라 상업지역, 공정으로 써라 공업지역, 이건 보존해라 녹지역 이렇게 세분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역은 몇 가지를 또 쪼개준다고요?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을 해도 된다 그 말이 법적으로. 이해돼요? 개발해서 오래되면 주택,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 노블랑 건축물 되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관리도 하고요. 다 개발해버리면 상막 가니까 보존활동도 확보해라 해서 녹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녹지역. 녹지역은 보존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요. 이해돼요? 녹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땅에 따라 세분해서 정합니다. 녹지역도 그래서 도시역을 구성하고 있어요. 도시적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은요. 이 도시역에 넘쳐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적으로 정하기도 그렇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정하기도 곤란한 그런 지역. 그래서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저런 것이 관리적이다 이렇게 하셔. 거기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관리적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 나가고자 도시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농림업, 진흥, 산림, 보존차,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저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지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관리지역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봐. 이 다시 세 가지로 쪼개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봐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적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을 것이고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이 있을 건데 그래서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준다 이렇게 하셔. 몇 가지로요? 세 가지. 그래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는 보존관리지역이다. 농림적 근처는 농산물,林산물이 생산된다 해서 생산관리지역이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는 계획관리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해요. 그래 관리적은 몇 가지로 쪼개주는가? 세 가지. 세 가지 뭔가? 보전, 생산, 계획관리이다 이렇게 하셔. 뭐라고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이 세 가지 관리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관리적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계획관리적. 도시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적 중에서도 그 관리적 중에서도 계획관리적이 제일로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관리적 세 가지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못 지는 거예요.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4층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농림적과 재능 보존적 보존성이 세서 세분화가 안 되는데 이 농림적은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농지하고 산지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농지하고 산지인 임지에 따라 정하는데 보존성이 센 농지하고 산지에 따라 정해요. 그래 이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자는 법이 있어. 농지법.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자는 법이 있어. 산지관리법. 이렇게. 그래 이 농지도 국토의 일부인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때는요. 이것도 보존할 것 정해놓고 나면은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산지도 국토의 일부니까 이용할 때요. 양춘을 나와서 이용해요. 보존할 것 정해놓고 나면 개발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때 농지법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 농지 중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끝낸 바둑판처럼 생긴 농지 있잖아요. 예쁜 농지 있죠? 이거 개발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자라고 할 때에 농지법상 이 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정해버려. 그러면 보존하게 돼요. 이거. 이해돼요?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있을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가 있을 건데 여기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개발이 쉽다 그 말이에요. 개발이 된다.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그 말이 보존. 그러면 농림적은 이렇게 농지에다 정하는데 농업진흥적에 있는 땅에다 정할까?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에다 정할까? 농림적은 농업진흥적에다 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농림적은 보존하려고 정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산지도 자 예쁜 산이 있어. 이렇게 예쁜 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개발 못하다 맡겨서 여기다 이거 개발 못해 해서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해버려. 이렇게 그럼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산지는 개발이 된다라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준보전산지라고 그래. 뭐란다고요? 준보전산지. 그래 전국에 있는 산지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 이렇게. 이때 이 농림적은 농지 아니면 임지인 산지에다 정하는데 바로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적, 산지 중에서도 보전산지에다 정한다 이렇게 하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체크해요. 농림적이란 보세요. 농림적은 여기 봐봐요. 농림적은 도시에 속한 땅에다 정했어. 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에다 정했어. 속하지 않는. 그래서 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하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체크해요. 거기다 정하게 된 것이 농림적이다 이렇게 하셔. 지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농업과 임업을 진흥시키자. 농림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은 우리의 개발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는 그런 자연환경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 바로 6개 보호지 나와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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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를 보호 육성하자 해서 이렇게 취하는데 바로 자연환경, 저 산속이 자연환경 아닙니까? 그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산에다 지정하고요. 수자원, 수자원이 뭐냐? 그러면 댐이요. 댐은 소중한 수자원이죠. 수자원. 댐 오염되면 우리 수돗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땅 오염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을 보존하고 댐도 그래서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안가 오염되면 우리가 수산물 먹을 수 없잖아요. 해안 보전. 그 다음에 상수원 보전. 뭐 불국사라든가 이건 다 불교 문화지죠. 문화재 보전. 그래 이 사찰 주변은 다 문화재 보전차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함부로 벨 수 없어서 엄청 나무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 생태계의 보물 같은 창고를 보고를 하는데 생태계 보고 지역이 늪지대예요. 늪지대 알죠? 그래서 늪지대는 대부분 개발 못하게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존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수산물을 수산자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수산자원 보육성차 해안가 주변에다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 자연환경 보존적은 6개 보존과 하나의 보육성차 필요해서 정한다. 읽어두셔. 됐죠? 자, 전국의 인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크게 4가지. 도, 간, 농, 자. 그 다음에 도시형은 다시 4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주, 상, 공, 노. 관련 3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보, 생, 개.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 보존성이 세워서 세분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 코스에서 이 정도 보시고 또 다음에 해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너무 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10번 이상 반복해서 드릴 거니까. 알겠죠? 귀만 계속 열어놓고 잠만 안 자면 돼요.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그래, 그러면 다 합격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내가 빠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못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귀가 안 뚫렸으니까. 이 용어들이 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천천히 따복따복 하면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지금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것은 본인의 귀가 안 뚫렸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말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핑계다 그 말이 핑계. 공부하면서 핑계가 많으면 합격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뭐 때문에 내가 공부 못했다 어쨌다 저쨌다 핑계.
그런 분들은 공부로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가도 돼요. 17페이지로 갑니다. 17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또 나오죠. 찾나요? 자, 광역 도시계획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구체화되어서 나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아까 뜻이 그랬죠. 뜻이 중요해요. 광역 도시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죠. 이런 광역 도시계획은 아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할 때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 정책 그랬죠. 그래서 이 정책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정책을 담아내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인데 그 정책 계획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책자로. 그래 이 정책 담당자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계속 교체됩니다. 교체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 토정책을 강구해 나가지 못하도록 즉 쐐기를 박아놓자 해서 만드는 계획이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행정청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기에 그 행정청만 구속하겠다 해서 만든 계획을 우리 행정법학자들은 비구속적 계획을 해. 뭐라고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 이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다 행정계획이라고 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행정청에서 수립해. 그래서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는데 이 행정계획 중에는 행정청만 구속하고 정책 추진을 하게 되는 행정청만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이네들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을 사이라 해요. 우리 개인들 우리 일반 사인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 주로 정책객사가 그에 해당한데 이런 것들을 행정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요. 그리고 이 행정계획 중 행정청도 구속하고 우리도 구속하는 게 있어. 그런 계획을 뭐라고 하냐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행정계획. 아까 도시군관리계 있었죠. 용용용 기사지 입 이 6가지를 우리 토지에다 딱 결정해 놓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그 땅이 녹적이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 땅을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든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이 땅을 이용할 때는 관리계로 정하고 있는 녹지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지 국가라고 해서 여기다 막 공장 지어버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다 구속한다 이렇게 해요. 행정청도 구속. 행정청은 앞으로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셔.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자가 국장, 지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시도사 얘네들이거든. 그래서 이 행정청을 구성하고 우리 일반 국민도 구성하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뭐다고요? 관리계획. 이런 관리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고 행정청만 구성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성이 없는 정책계획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은 구속적 계획일까 비구속적 계획일까? 비구속적 계획을 하는 거예요.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 일반 사인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하여 우리 일반 사인 국민들의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속적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나의 사익이 침해됐습니다.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합니다라고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냐? 법적으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여러분 땅에다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사익이 너무 심하게 침해되어서 부당하다. 그 계획에 의해서 침해된 사익이 너무 부당해 당했다. 그러면 그 부당하게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그 계획의 무효와 취사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바로 그릇되게 결정났다면 그 계획은 위법한 도시군각입니다 라고 하여 그 계획에 하여 침해된 사익을 나는 구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행정법원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약조로 다툴정에서 행정쟁송 그래. 뭐라 한다고요? 행정쟁송. 그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그래, 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을 할 수 있어.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는 비구속적 계획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셔.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면 광역 도시계 법제성격 나와 있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두 번째 행정쟁송 대상 유보 관련해서 마지막에 있다 없다 마지막에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와 있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1번 지정권자가 꼭 알아주셔야 돼. 아까 했어. 누구와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세요. 그래, 국장과 도의사는 몇 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 아까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있죠? 보고 계셔요? 두 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광역시설 체계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인접한 둘 이상을 묶어서 마지막에 광역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알아둘 것은 바로 두 명만 딱 알면 돼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딱 알면 돼요. 이제 그걸 구체로 2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번 보시면 어떨 때는 국장이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밑에 시도 뭐라고요? 시도에 걸쳐 지정될 때 그때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걸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광역자치단체. 그래 이걸 약자로 시도 그래요. 약자로 뭐라 한다? 시도. 도 앞에 가운데 쿡 찍고 시가 나오면 그 시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해놨는데 누가 정할까? 그건 누가 정해놨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죠? 또 이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공주시 몇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해놨어 지금. 누가 정해놨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죠? 근데 만약 저기 강원도 원주 옆에 또 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강원도 내에다만 정했다 합시다. 그때는 누가 정했을까? 도의사가. 이렇게. 자,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2번 보면 도의사 지정해가지고 찾았죠?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속해 지정될 때는 도의사가 정한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됐나요?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갔던 자료 보시면 2페이지인가요? 참고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나와 있는데 2페이지 찾았나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현재 몇 곳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냐면 12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몇 곳에? 12곳. 그래 수도권은 한 개가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 수도권 몇 개 지정됐다고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해가지고 바로 이것은 광역계획권을 정할 당시 그 지자체의 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이 있어. 경기도는 몇 개의 시군이 있다고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된 이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된 곳도 몇 개 있어.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는 군이 3개밖에 없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렇단 말이야. 이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경기도에 군이 몇 개 있었냐면은 4개 있었어. 4개. 몇 개? 4개. 시가 29개 있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군이 4개 있어. 경기도에 군이 4개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시에서 29개 시가 있었어. 광역계권을 지정할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군이 경기도에 몇 개밖에 없냐? 3개. 뭐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인데 그건 몰라도 돼. 그냥 수도권에는 광역계권 몇 개 지정되어 있다? 1개. 수도권 전체적으로 몇 개 지정되어 있다고요? 1개.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권에도 광역계권 몇 개 지정되어 있어요? 1개. 부산광역시하고 옆에 양산시하고 뭐 김해시 해가지고 광역계권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대구권에도 하나 지정되어 있죠. 강주권에도 지정되어 있죠.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영기군, 금산시, 옥천군, 청원군, 청주시인가요? 청주시. 지금은 저기 청주인가 봐요. 청주가 지금 청주. 아무튼 여기에 대전권으로 하나 지정되어 있어. 대전권으로. 그러면 이렇게 대전권에 광역 계권이 하나 지정됐다면 광역 도시계 몇 개 만들어졌을까 한번 맞춰봐요. 광역 도시계 몇 개 만들어졌을까? 건마다 한 개 만들어지는 거. 건마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 몇 개 만들어졌을까? 대한민국에 12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참고만 하는 거 지금 이거. 몇 곳에 지정되었고 몇 개 만들어졌다고? 12곳에 지정되어 있고 그 권역별로 광역 도시계획도 각각 만들어져서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도 몇 개 만들어졌겠어? 12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을 때만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요걸 해석해 볼까?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광역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겠어? 안 되어 있겠어? 안 돼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이건 참고예요. 참고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자, 다시 넘어오셔 봐요. 기본서 18페이지 보시면 가로 상단에 3번 보셔봐. 제일 위에.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때 아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사에 있다고 그랬죠. 이 자들은 지정권자로서 지정을 하게 될 때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정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요청자는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사 시정수가 지정권자인 국장이라든가 도사님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를 변경 요청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서 보시면 19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나와 있죠.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수립되는데 수립권자가 누구시냐? 자,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다 이겁니다. 이네들이 아니면 절대 수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네들을 수립권자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살펴볼 것 같으면 원칙과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예외를 크게 묶어버려. 1, 2, 3, 4, 1, 2, 3 크게 묶어서 자, 지금 보니까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 나서 후차적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광역 계획권 지정은 누구냐? 지정권자 아까 두 명밖에 없죠. 국토교통부장 약속 국장을 하겠습니다. 도의사. 그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둘 이상 아까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해서 이렇게 둘 이상을 시도를 가지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도. 도의사는 도후 관할구역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기 관할구역.
그 도 내에는 기초자산체 뭐 CC 군이 있을 수가 있죠. AC, BC, 뭐 C군, D군. 이렇게 두 명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협 객권 지정하면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꼭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의 수립권자 했습니다. 수립권자는 크게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시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 시도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구청장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청장. 주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죠? 그래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다 광역계권이다라고 정했다면 관계 시도사 맞나요? 관계 시도의사 셈이 만나겠죠.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야 여기다 광역에 쓰는 공항은 여기다 정책을 배치하고 여기다 화장실을 만들고 또 도로를 개량하자 이런 정책을 조율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지네들이 이 계획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결재인 승인을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요. 그래서 이네들 광역계권을 국장이 지정했다면 광역계권을 지정해줬다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그래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이 권역을 지정해준 날부터 3년이래. 법적으로 3년에 바로 이걸 신청하게 돼 있어요. 뭘 신청한다고요? 승인. 그래 승인을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승인을 해준다 그래요. 이해돼요? 이렇게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승인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승인권자는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정권자. 광역계권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간다. 이렇게. 근데 3년에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 권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정권자가 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정권자가 누가 있나요? 국장했죠.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해. 국장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시도사가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조율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기 벅차다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요청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시도사 국장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 지정권자가 관여해서 함께 수립했다면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와봅시다. 도의사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충남 도의사가 뭐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을 묶어서 지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는 이 관계 시장, 군수, 4명이 만나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해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수립해가지고 이 권역을 도의사가 지정해 준 날로부터 역시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지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도의사였죠.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정권자 본인이 직접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 누가 지정했나요? 도의사. 도의사가 단독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보시봐. 도의사가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확정한다 그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네들이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정책을 담아가지고 수립하기 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지기들이 협의를 봐. 야 이거 도의사한테 던져줘버리자. 그래 도의사가 받아들여가지고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자기가 지정했던 권위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이 광역 도시계 이렇게 세세하게 보게 될 때는 이렇습니다만은 이걸 축약해서 표현하면 수립권자는 국장님이 계시고 시도사가 계시고 도지사에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다 그래요. 됐나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어. 그리고 승인권자는 누구하고 같다고 그랬어? 승인권자는 지정권자.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승인권자 읽어보셔요. 됐나요? 됐죠? 승인권자 같이 볼까? 시도사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국장. 근데 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해서 자기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확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 말이죠.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이 광역 도시의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도지사.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0페이지 수립 절차가 있죠.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될 때 바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게 되느냐. 이 수립권자들 있죠. 수립권자들은 수립하기 앞서서 여기에 현지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인구가 몇 명 분포되어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제인상 어떻게 정되고 있는가, 토지용상, 주택상, 교통 이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측량해야 됩니다. 이걸 약조로 기초조사한다 그래. 뭘 한다고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한다 그래요.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절차 보면 먼저 수립을 하기 앞서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기초조사한다 그래. 이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가로 1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의무 찾았나요? 거기 보면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찾았나요? 거기다 줄 꺼버려요. 그네들 수립권자 그러는 거죠. 뭐다고요? 써요. 밑줄 닦으시고 수립권자는 그 말이에요. 수립권자는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따다다당 이끌고 와보셔. 마지막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그다 줄 것이고 약자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놔요. 그래 법 공부하실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편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 이 편은 차이점이 크니까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네들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야 한다 그 말은 의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기초조사는 해야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적 절차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필수적 절차.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임의적 절차라고 그래.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준비 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는 필수적 절차가 임의적 절차가 그래요.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어. 자, 기초조사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에 들어가냐? 바로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둘 다 들어야 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소지 두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그리고 환경정보와 교육정보 이런 관계정보 의견을 다 드려야 돼요. 필수적이다 이것도. 그래 이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걸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열어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하셔. 타당하면 반영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바로 또 대표기관인 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어떤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여기 보셔봐. 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자기 지역의 대표기관인 하나 이네들을 견제하는 또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구들이 있어. 의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시도회.
그리고 이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는 이 체결들은 시군의회 의견들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도가 편입되었다. 이 광역회권에 그러면 이 도는요. 크고 작은 시군들 있잖아요. 아까 경기도 뭐 수원시, 연천구 지역 특징이 너무 상해.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 시장 군수 의견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 이 시도 의회 의견 듣고 시군에서 만들 때는 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시장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절차를 거치고자 이네들한테 이 개간을 보내면 30일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 며칠? 30일. 자, 그 다음에 이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하고 같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로 3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인 절차 보시죠. 이 승인, 아까 이 승인권자들 승인을 하든 스스로 확정하든 바로 그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승인을 하든 스스로 확정하든 국장, 시도사, 도의사 이네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 그 광역 도시계획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있는데 그 정책사항 중 환경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환경 분야의 장인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교육 정책이 들었으면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그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만약 도사가 승인청 받아 승인한다든가 스스로 확정하게 될 때는 도 산하에 있는 바로 교육감 얘네들을 바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지방환경관세 장도 있어. 그런 자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는데 그네들하고 미리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 이때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 친구들은 30일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의 끝나면 이걸 하게 돼 있어. 심의. 뭐예요? 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도 필수적이 필수적. 필수적. 이때, 자, 심의를 거치게 될 때게요. 이 승인권자가 국장일 수도 있고, 아까 누구일 수 있었어? 도의사일 수도 있죠? 국장이 바로 승인을 한다든가 확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국장은 협의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 이렇게 도계 합시다. 중앙이 들어가 중앙. 뭐가 들어간다고요? 중앙. 근데 이 도의사는 중앙정부를 구성한 게 아니죠. 이제는 지방정부죠. 그래서 중앙이라면 안 써. 중앙. 그냥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도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이걸 지방도시위원회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걸쳐서 확정 승인합니다. 자, 여기 보셔봐. 이런 절차 거쳐서 확정했던 승인했던 이걸 다시 보내줘. 이 시도사에게 다시 보내줘요. 국장이 이렇게 보내준다. 이걸 송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송부. 여기 봐봐요. 도의사가 승인했던 또 확정했던 다시 보내줘. 이렇게 보내줘. 송부. 송받았던 이 시도사가 시장 군수가 바로 지자체에서 발한 소식인 공보가 있어. 공보. 뭐가 있다고요? 공보. 서울특별시보 또 경기도보 그리고 인천광역시보 이런 것들을 공보. 그래. 공보. 뭐라고 한다고요? 공보.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네들이 송부를 해주면 송부받았던 뭐 시도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요 공보했다가 게재해서 그걸 알려줘요. 큰 줄기만 알려준대. 이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걸 공중한테 알려준다. 이걸 공고라고 그래. 공고. 뭐라 한다고요? 공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해. 공고하고 와서 볼람 보세요. 이걸 열람이라고 그래. 열람. 뭐라 한다고요? 열람.
열람할 때 그 정책 개설을 열람하고 싶다. 그때는 뭐 그 관할 시청 도시계라든가 뭐 가면 되는데 열람할 때 뭘 가지고 가야 열람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정책에서 한번 보고 싶어 가서 보는 건데요. 무엇을 들고 가야 볼 수 있을까요? 눈을 들고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눈으로 가서 보는 걸 뭐라 한다고요? 열람. 열람 뜻을 아세요? 열람할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눈만 가지고 가면 돼요. 가서 보는 거니까요. 알겠죠? 열람 뜻을 이해해 두세요. 자, 이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열람해달라 그러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30일 이상만 열람시키면 돼요. 며칠이요? 30일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봐보셔. 22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 퀴즈 나왔을걸 찾았나요? 수립 퀴즈 보기 전에 1번만 제목 봅시다.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정책력을 담는데 광역 도시계획에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의 사항 중 그 광역 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꼭 포함된다. 정책 방향 그다 줄 거예요. 읽고 가도 못 따르면 한계라고 그랬어. 2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찾나요? 기준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토관리 총괄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은 다 정해준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하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만 해도 7번 이상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나왔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몇 수십 번 할 건데. 다시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지구 단위계획, 입지계획,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딱 가닥 쳐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셔요. 23페이지 동그라미 1번만 살짝 읽고 가볼까요? 상단에. 거기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주어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쓰냐?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써놔요. 동그라미 1번 제일 앞에.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첫째 줄. 썼나요? 자, 그래 이제 읽고 가면 돼. 광역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미래상입니까? 현재상입니까?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체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국토종합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수립할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국토종합계획에다 네모칩니다. 네모쳐놓고 한 말 씁니다. 국토종합계획에다 네모쳐놓고 최상위 계획이면 이렇게 써놔. 제일로 높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높은 계획. 최상위 계획이다. 제일로 높은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가로 열고 국토기본법 이렇게 써놔요. 국토기본법. 그래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수립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일 높다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제일 높은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냐?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 법은 우리 부동산법 6개 개별 법률로 구성돼서 40문항에 출제했는데 이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냐? 국토기본법이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 중 제일로 높은 계획이다.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가 이렇게 있어.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그러면 국토 전체니까 국토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은 현재상을 제시한다. 미래상을 제시한다. 미래상. 정책 방향입니까? 현재 내용을 확장한 겁니까? 정책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종합계획이니까 국토는 하나밖에 없다. 종합계획이니까 한 개만 지금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국토 전체를 이렇게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정치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정책 내용을 담아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으로서 이게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 계획은 바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냐? 국토기본법.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체계적 지위를 여러분은 이해해 나가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나갔던 이임을 봐보세요. 오늘 나갔던 이임을 보시면은 1페이지에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갔던 이임을 보시면 1페이지에 이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핵심 정리해 가지고 행정계획을 달리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이용계획. 1페이지 보고 계시죠? 유인물. 그 행정계획을 달리 뭐라 한다?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이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라 해서 법정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법정계획.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 좋아요. 비법정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을 비법정계획이라 하거든. 그래 우리 시험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에서만 나오지 법에도 없는 계획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법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그렇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법정계획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걸 거기다 써놨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무슨 법? 국토기본법. 밑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법에 나온다고요? 국토계획법. 그래 국토종합계획이 제일 높은 게 그 다음 밑에 뭐가 있나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거든요. 장관이 수립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가로 1번과 2번 두 가지 나눠있죠? 도시군기본계획과 뭐?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이라고 그랬어 아까? 기본계획. 그래서 이 서열을 밑에다 별표 달아서 써놓죠?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순이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은 물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넣을 것도 없잖아요. 다 했으니까 아까. 그렇죠? 밑에 행정계획은 크게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셔요? 자, 아까 뜻은 말씀드렸죠. 구속적 행정계획은 양자를 다 구성한다고 그랬죠. 행정청과 우리 일반 국민을 다 구성하면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 일반 사회는 사익을 침해했다.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을 때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X 쳐놨죠. 종류를 봅시다. 그래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단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리. 그래 도시군관리계획. 저 밑에 보면 2번 관리청계획 할 때 관리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을 누가 관리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구속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임을 만났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랑하는 임을 만났네요. 그 상대방이 너무 나보다 더 크게 보여. 지위도 엄청 높고 판사검사 의사를 만났고 저 재벌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기는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처음에 딱 하면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아침부터 저녁에 따라다닌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구속이에요? 관리잖아요. 관리. 그래? 재벌집에 들어가서 며느리로 사위로 자기는 흙수저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 막 아침에도 출근할 때 승용차를 딱
직장에 태워다 주고 저녁 끝나자 덜크덕 태워서 집으로 갔어요. 날마다 그래, 날마다. 평생 그런다 합시다. 그건 좋아요, 구속이지. 아침에 나오면 털크덕 싣고 와서 딱 내리는 것. 또 끝나면 털크덕 싣고 하고. 다른데 절대 못 세게.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래, 사랑. 와, 사랑. 사랑이에요, 관리예요? 관리죠. 숨이 막혀버리죠, 숨 막혀. 그렇죠? 그때는 이건 구속이다, 구속.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안 풀어주면 어떻겠어?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나의 침해된 사유를 구제받고 싶다. 우리 끝내자. 이거 끝까지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침해된 사유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렇듯이 이 구속적격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요. 이해돼요? 중에 관리가 나면 일단 구속적격이다. 구속적격은 그 계계하여 침해된 사익이 있을 때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제기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걸 행정쟁송이라 한다. 그러나 비구속적격은 정책계획서로서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 구속적 계획은 명칭에 뭐가 숨어있다고 했어? 아까 관리. 그래, 아까 봐봐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위에 있습니다만은 6가지가 있었죠. 용용용 기사제가 있었죠. 이것들은 다 구속적 계획인 겁니다. 뭐다고요? 구속적 계획.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도 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서 있었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서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자로 개발계획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계획. 정비 사업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 그래.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도시군관 일정이니까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 무슨 계획이다고요? 구속적 계획. 근데 비구속적 계획 봐봐요. 비구속적 계획은 다 정책계획서예요. 뭐다고요? 정책계획서. 그래서 그 계획의 명칭 보면 종합, 광역, 기본 그것다 찾아서 동그라미 쳐요. 비구속적 계획 보면은 명칭 중에 뭐가 나오냐? 종합, 광역, 기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나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종합, 광역, 기본. 이것은 다 정책계획서예요. 정책계획서.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넘어가시고 자, 그 정도 하고 기본서 어디를 펴놓냐? 저기 24페이지를 펴놓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